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교실에서 한 친구에만 사로잡힌 학생 같다, 이렇게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정부 바뀌어도 남북 합의는 이행돼야 된다, 가만히 있질 않았는데요. 오늘 국회 국방위가 열렸는데 전현직 대통령 공방의 대리전 같았습니다. 군의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에서 부르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국가 안보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하셨으면 부르겠습니까? 물어보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여야 합의해서 증인 채택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절대로 안 된다? 그럴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당리당략에 따라서 마음대로 국감 증인을 채택한다는 것은 오만한 권리 남용이 아닌가. 신원식 간사나 김병주 간사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은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퇴임한 지 며칠 안 되는데 국방부 증인으로 참석을 해? 그걸 국민의힘에서 증인 신청을 했다?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뭐 이상하다, 그렇게 정치적 판단이 없나? 국민들이 그걸 잘했다고 그럴까? 이런 의문이 상식적으로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떤 특정 직위를 했다고 해서 국민적 의혹이나 뭐 여러 가지 물을 게 있으면 이제 성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이시든 현직 대통령이시든 누구한테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설사 대통령께서 저한테 그런 일을 하더라도 제가 맞지 않으면 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만나볼 거고요. 그 전에 잠시 지금 국장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곧 시작될 런던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 입장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의 모습도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도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내부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속속 영국 주요 인사들 혹은 유럽 고위 관계자, 왕족들도 지금 참석하기 위해서, 장례식 참석하기 위해서 사원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 오전 10시 37분일 겁니다. 7분 뒤면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안치되어 있는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저곳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라서 지금 영국 근위대, 영국 군 도열을 한 채 이제 영국 여왕의 관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다시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작은 화면으로 같이 보면서 중간중간 체크도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좀 주제로 와볼까요? 김준영 교수님. 앞서 오늘 국회 국방위 얘기는 뭐 전현직 대통령 간의 대리전처럼, 글쎄요. 정말 물어볼 게 있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부를 수 있지 않냐, 이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네, 뭐 정말 물어볼 게 있으면 뭐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뭐 일견타당한 얘기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저는 국회라고 하는 것은 선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또 혹은 불문율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국정감사장에 전직 대통령을 부른 적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조금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나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라고 하면 너무 선택적인 발언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가장 최근에는 9.19 군사 합의를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본인 재임 기간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특히 왜 우리의 공무원이 그렇게 불타 죽어야 했는지, 왜 두 젊은이들이 북송되어야 하는지, 뭐 이런 무수한 의혹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고, 분명히 아시는 게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면서 군사 협의만 지켜야, 9.19 군사 합의만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을 한다고 하니 너무 좀 선택적인 발언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야 공방 성역 없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증인 얘기, 야당에서 바로 반박을 했거든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이런 현안에 대해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요. 대북 정책을 두고 또다시 신구 권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그런 그 평화 쇼 같은 식으로 진행을 해서는
남북 관계에 진전이 없고 만나서 우리 앞으로 그냥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상 외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쇼입니다. 남북 정상 간 회담을 정치 쇼라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비난을 하면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해외에서까지 이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상대 진영이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과하게 평가하시는 것은 좀 자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까지 나섰는데 김원국 의원님, 어쨌든 문 대통령이 북한이란 친구에게 집착한 학생 같다. 윤 대통령의 비유 그만큼 대북 굴종적인 거 아니냐. 물론 뭐 비유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봤을 때는 과할진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 아니냐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는데 어떻게 좀 판단을 하세요? 이 사안은 예.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교 문제는 자유주의적인 시각, 리버럴리즘이냐 아니면 보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익 중심으로 가느냐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있었던 것들 결국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화해 쪽으로 오게 하느냐 여러 가지 그런 기조가 있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정부는 또 입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지금은 어떤 적개심이랄까요?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국가 간의 또는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어떤 이 하이 레벨 국장급이나 장관급이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해결하고 평화를 얻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그 나름에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정치 쇼로 돌려버린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남북 간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 폄훼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 바로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대통령을 부르겠다. 사실은 부를 수도 없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선례도 없었고 단지 정치권의 주장인데 이것이 이렇게 서로 간의 감정적인 정치적 싸움이 돼버리고 서로 간의 적개심을 보이는 장이 되면 안 된다. 저는 정치가 제 할 일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함께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것들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한다면 그 기반을 좀 더 우리는 발전시키겠다는 개념으로 가야지 모든 건 쇼였고 잘못됐다라고 하다 보면 결국은 상호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또 외교는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겁니다. 저는 조금 더 진중한 자세로 전 정권의 그런 여러 가지 장점, 단점 다 고려하고 또 여기서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국민들한테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비전도 보이지 않고 오직 과거 정권에 대해서 파헤치기만 한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치력이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원국 교수님이 논평하는 사이에 현장 화면이 좀 크게 연결이 됐어요. 여왕의 관, 웨스트민스터 홀에 안치됐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으로 운구되기 직전이고 영국의 근위병들이 지금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당시에 그 관에 대해서도 이 여왕의 관에 대해서도 많이 소개를 했었고 30년 전부터 영국의 유수의 나무를 준비해서 관을 직접 준비를 했고 저 여왕의 관도 300캐럿이 넘는 아마 제국의 관으로서 영국을 상징하는 그 여왕이 상징하는 이런 관이 지금 그 여왕의 관이 운구가 되기 시작하고 네.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영국산 참나무로 만든 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영국에서는 워낙 미국산 참나무가 가격이 싸서 대부분 미국산을 쓰는데 이 사실 엘리자베스 여왕을 위해서 30년 전부터 이 주로 이제 그 궁의 어떤 이 장례를 관장하는 회사에서 미리 준비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여왕의 어떤 시신이 있으면 이 안에 이제 방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에 납으로 이제 전부 다 밀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게가 굉장하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군인들 한 8명이서 이제 겨우 들 정도로 굉장히 큰 무게가 가지는 이제 관을 마련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영국 여왕 입장에서 보면 예. 자신의 나라에서 이제 생산된 참나무 어떤 관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주로 했던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저 남편인 필립 공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관에 이제 해서 이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 이제 관이 이제 앞으로 근위병들의 어떤 인도에 따라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으로 이제 들어오면 예. 본격적인 이제 장례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되고 결국 이제 이 납골로 만들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필립 공과 함께 이제 안치될 예정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어떤 영국의 참 이런 대규모적인 어떤 장례식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생애에서는 마지막 보는 장례식이 아닐까 그렇겠죠. 그런 생각도 듭니다. 70년 동안 왕으로 재위했고 그리고 96세의 삶을 마감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스코틀랜드 벨모로 성에서 숨을 거둔 뒤에 에든버러 성을 가서 이 스코틀랜드 시민들에게도 여러 추모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 본인 윈저성으로 묻히기 전에 지금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하나 여담입니다만 예. 지금 관 위에 이제 여왕의 관이 이제 맞아요. 왕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왕관 앞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가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예요. 맞아요. 이제 그 영국 여왕이 가지고 있는 저 관이 이제 가장 큰 다이아몬드인데 이게 사실 남아공화국에서 그 출토된 그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 여왕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원래 원석은 더 컸고 이걸 이제 가공을 해서 만든 것인데 최근에 이제 영국 여왕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시면서 남아공에서는 결국 이것을 다시 우리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또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왕이 대관식 70년 전에 대관식을 치른 저 장소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으로 지금 그 여왕의 관이 들어가기 전입니다. 뒤에 그 윌리엄 왕자의 모습도 좀 보이고 왕자의 모습, 왕세자의 모습도 보이고요. 앞서 화면에 잠깐 찰스 3세의 부인인 카밀라 왕비가 대관식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아니죠. 정확히 하면 장례식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화면에 잡혔습니다. 지금 총포차로 영국 해군 142명이 운구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영국 해군, 영국 군의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지금 앞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도 좀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화면을 좀 연결하도록 할까요? 일단 김주일 대표님, 그 현장 연결을 조금 더 볼 텐데 영국 해군 142명이 운구를 하고 있고 여왕의 왕관과 여왕의 관, 지금 저기 보면 영연방 그 소속 국가의 국기들도 있을 정도로 지금 이게 단순히 영국, 잉글랜드, 영연방 국가의 모든 행사, 모든 장례식이 지금 다 열리기 때문에 저렇게 국기까지 결려 있고 뭐 여러 상징성들이 좀 있네요. 예. 그러니까 뭐 커먼웰스라고 하죠. 영연방 국가들을. 그래서 이번에 영연방 국가에 있는 뭐 주요국 수상이라든지 지도자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영국 여왕의 어떤 존재, 그동안의 어떤 상징성 같은 것들이 이제 영연방을 하나로 묶는 그런 강력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한 것이고요. 예. 근데 뭐 이제 찰스 3세 같은 경우에는 영연방이 유지될 수 있느냐, 뭐 그런 뭐 우려도 있어요. 그 정도의 통합 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거는 뭐 추후의 일이고 영국의 일이니까 저희가 뭐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뭐 각국의 정상들이 이 여왕의 마지막 가는 길에 보내준다라는 거고, 그 아까 전에 이현종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같은 경우에 어린 시절을 스코틀랜드에서 보냈고 엘리자베스 2세의 어머니가 스코틀랜드 사람이라서 스코틀랜드 사람들도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영국 여왕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코틀랜드도 한번 들르고, 그리고 이제 세인트 조지 교회 내 이제 남편 필립공, 지난해 4월에 돌아가신 필립공 옆에 이제 같이 묻힐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현지 시간 오전 10시 48분 12분 뒤면 정확히 현지 시간 오전 11시에 장례식 시작이 되고, 앞서 저 여왕의 관 바로 뒤에 아들인 찰스 3세 국왕과 그리고 앤 공주, 본인의 딸과 아들이 모두 뒤 관을 따르면서 영국 해군이 운구하는 모습들을 천천히 걸어가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도 포착이 됐으니까요. 예, 이 세기의 장례식 현장 연결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좀 의미 있는 관의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국내 정치, 대북 정책,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 엇갈린 평가들 얘기를 하면서 중계를 해드렸었는데요. 다시 이제 스튜디오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윤 대통령의 최근 외신 인터뷰 얘기와 공교롭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합의를 좀 정부가 바뀌어도 지켰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앞으로도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집권 여당 얘기를 해보기 전에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살다 보니 영상으로 영국 여왕의 장례식을 다 보내요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볼까요? 윤 대통령 듬직하고 김건희 여사도 함께하니까 보기 좋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도로 위에 캠핑 도대체 무슨 배짱입니까? 그러게요. 커브길에 도로 위에서 캠핑을 하다니. 또 보겠습니다. 딸 가진 부모로서 너무 무섭고 끔찍합니다. 신당동 살인범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범죄자 공개 동의합니다.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오늘 국민의힘 내부 얘기, 국내 정치 얘기로 이제 집중을 해보겠습니다.